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황윤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윤곽 성형 중에서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귀족턱이라고, 이 턱이 큰 거를 사각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제거하려고 그러다가 과하고 좀 수술한 티가 많이 나는 움푹 패인 듯한 그런 모양이 되는 이제 쭉 떨어지는 라인이죠. 이거를 좋게 표현하면은 뭐 바비 라인, 인형 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속칭 그거 개턱이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에 조금 더 동의하는 바고요. 이 L자 라인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이런 턱. 네, 이거 최근에 귀족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주로 많이 예로 드는 연예인분이 계세요. 김태리 씨. 이분 같은 경우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얼굴이 굉장히 갸름하고 작고 예쁘거든요. 근데 측면으로 돌아서서 딱 보면은 이 각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각이 크다고 얼굴이 예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각 자체가 선명하면서도 얼굴이 갸름한 이런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고 자연미가 살아있는 그런 턱이라고 보시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귀족턱이라는 말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이 각 자체를 어떻게든지 살리면서 갸름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집중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수술을 할 때에도 사각턱의 각은 그러니까 많이 제거하지 않으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갸름해지도록 피질절골술을 많이 시행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갸름하면서도 개턱이 아닌 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사각턱 그렇게 다 잘라냈으면 속이 시원했냐? 물론 이제 가장 이상적인 라인은 작고 갸름하고 그다음에 V라인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다는 거는 사실 전체적인 의미에서 크기를 이제 작게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갸름하다는 거는 이 턱의 뒤쪽 부분 있죠. 여기에 폭이 얼마나 넓으냐, 이거를 가지고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턱은 턱 끝이 있고 턱의 중간, 이거 체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뒤쪽 부분, 이거 각부라 그러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턱 끝이 뾰족한 이런 부분을 이제 V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너무 뾰족한 거는 물론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끝에 부분의 끝단 있죠, 이 부분을 얼마나 부드럽게 가져가느냐에 의해서 약간의 둥그스름한 느낌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뾰족한 느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 부분이 둥글게 됐다고 이런 부분을 U자 라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U자가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체부예요. 체부의 폭이 만약에 넓으면, 그러면 뒤가 아무리 좁아져도 이 턱은 작지만 U자 라인으로 예쁘지 않은 턱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U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체부의 볼륨을 잘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이때 체부의 볼륨이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신경선이 체부에서 가장 가깝게 존재하기 때문에 체부 쪽은 뼈를 많이 제거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부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턱 끝과 이 턱 뒤쪽 부분을 볼륨을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신경선이 너무 체부 이 끝단이랑 가까워서 뼈를 제거하지 못한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체부의 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턱 끝과 턱 뒤쪽 부분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려주는 형태로 수술이 진행이 돼야지, 무턱대고 체부 쪽은 많이 제거 못하니까 여기는 조금 제거하고 뒤쪽은 많이 제거하고 앞쪽도 뾰족하게 만들었다, 이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볼륨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U자형의 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뒤쪽 부분, 여기에 이제 각부가 되는 건데, 각부 쪽에서 중요한 거는 설명드렸듯이 이 L자 라인을 확실하게 살려줘야, 그래야지 개턱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자꾸 사각턱을 이 대함에 있어서 뼈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제거하고 많이 잘라내서 작게 만드느냐, 이쪽으로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각턱 수술은 뼈를 많이 제거하고 뭐 어떻게 잘라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뼈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각턱 수술은 잘라내는 수술이 아니고 남기는 수술,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면 남아있는 뼈,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뼈는 많이 제거할 수가 없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턱의 폭을 좁혀서 갸름하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뼈의 폭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수술, 그게 결국 피질절골 수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질절골 수술을 통해서 L자 라인을 살리면서 갸름한 턱을 만드는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질절골 수술을 아무한테나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신경선 자체가 외피질골이랑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피질절골 수술을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쉐이빙이라고 하는데 외피질골을 옆에서 이제 갈아내는 형태로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이 수술이 더 귀찮거든요. 근데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효과를 최대한 뽑아내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턱 내에 사랑니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숨어 있는 잠복치, 매복치라 그러는데 이런 형태의 치아들 중에서 외피질골 쪽으로 뿌리가 위치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역시 마찬가지로 수술을 굉장히 조심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니 발치 수술과 외피질골 절제 수술을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턱뼈 이 폭 자체가 줄어드는 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광대가 이거를 못 따라올 거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계세요. 근데 사람 얼굴 자체는 턱보다는 아무래도 광대가 조금 더 넓거든요. 근데 내가 턱을 확 줄였어. 그때 만약에 광대 축소술을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광대 축소술은 절대 시행 안 하겠다 이런 환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광대뼈 자체가 얇아서 축소술 자체가 크게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외피질골 절제를 너무 과하게 시행해가지고 턱뼈를 작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턱은 작아지고 예뻐지겠지만 전체적인 밸런스 상에서 광대가 같이 따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 자체가 역삼각형, 그러니까 개미형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얼굴이 되면서 작아졌지만 예뻐지지 않는 그런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수술을 결정해야 된다는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윤곽성형 중에서 이제 사각턱 수술과 귀족턱 개념, 그리고 피질절골 수술에 대한 것까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